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영순의 집에 철거 개고장이 날라옵니다. 식사 중이던 어머니는 식사를 멈추고는 아무 말 없이 가슴을 치십니다. 개고장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서울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1975년 9월 30일까지 집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된다는 내용입니다. 영수는 동사무소로 나가보는데 게시판에는 아파트 입주 설명, 입주 포기 시 지원금 등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고 벌써 주민들, 부동산 업자들 여럿이서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동생 영호, 영희와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집 팔라는 업자들과 난장이인 아버지를 보고 수군대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머니는 집 대문에 붙은 표차를 떼어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과 바꿀 증표가 되는 것이라 떼어내고 말없이 들여다봅니다. 입주권을 팔 거냐는 영희의 질문에 다혈질인 영호는 안 팔고 계속 살 거라고 소리를 꽥 지릅니다. 마당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는 고개를 돌려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릴 적부터 영희는 잘 울었습니다. 개천 건너 주택가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영수는 뻔히 알면서도 엄마에게 이게 무슨 냄새냐며 연거푸 묻습니다. 또 난장이인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을 하다가 엄마에게 혼이 납니다. 영희는 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다고 엄마에게 일러 바치다가 영수에게 한 대 맞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사실 아버지는 죽도록 일만 해오신 분입니다. 할아버지 또 그 윗대까지 그렇게 일만 해왔던 겁니다. 영수는 인쇄공장에서 우연히 노비 문서를 조판한 적이 있었는데 이처럼 어머니, 아버지 집안 역시 대대로 최하층 천인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증조부 때 노비제는 사라졌지만 가난과 무지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뒷집 명희 어머니는 입주권을 17만원에 팔았다고 하며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때 영희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이내 장독대 바닥을 바라봅니다. 여기 이사와서 집을 지을 때 남긴 낙서였습니다. 부모님들은 돌을 가져와 시멘트를 바르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뛰어놉니다. 영희는 뒷집 명희 언니가 큰오빠를 좋아한다고 놀리고 채 마르지도 않은 시멘트에 낙서를 합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 사랑을 키워나가고 언젠가 멀리 공장 불빛을 보며 명희는 영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른 애들 다 다녀도 넌 공장 같은 데 안 다닌다는 약속. 영수 역시 공부 열심히 해서 큰 회사에 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 그들의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명희는 다방 종업원, 버스 안내양, 골프장 캐디 등을 전전하다가 어느 날 배가 불러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가 음독 자살을 하게 된 겁니다. 영수는 그렇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냅니다. 그렇게 명희가 죽고 남은 건 통장 잔고 19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 이 중에 15만원을 명희 어머니가 영수네에 빌려줬던 겁니다. 영수 역시 명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중3 때 학교를 그만두고 인쇄공장에 취직합니다. 이 즈음 아버지 건강이 나빠지고 정신력까지 흐려져 더 이상 수도 파이프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어머니와 영호 역시 공장에 나가 일을 하고 영희도 빵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영수는 공부만이 이런 삶의 돌파구라고 생각을 하고 독학으로 공부를 이어갔던 겁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수는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발견합니다.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으로 건너 주택가 가정교사 지섭이가 준 책입니다. 언젠가 그가 아버지와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평생 열심히 일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기도드리며 착실히 살아온 아버지에게 세상은 불공평하다며 이 죽은 땅에서 떠나야 한다고 얘기하던 인물입니다. 불안함에 영수는 밖에 나가 찾아보고 벽돌 공장 굴뚝 위에 피대침을 잡고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영호는 밤새 영희를 찾고 있습니다. 풀숲에서 외계인이 데려갔다는 주정뱅이 아저씨에게 풀숲 여기저기를 찾아보지만 허탕입니다. 멀리서 형 영수도 찾고 있지만 영희는 보이지 않습니다. 형은 얼마 전 공장에서 점심도 굶고 기계실로 영호를 찾아왔었습니다. 공장 점심시간은 30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10분 안에 밥을 먹고 남는 20분은 공을 차야 됩니다. 노동자들 간에 어떠한 모임도 사전에 차단, 격리하기 위한 사측이 수작인 겁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언제나 불황이란 핑계로 작업량은 늘리고 수당은 줄이고 공장은 커져가지만 노동자들은 건강까지 위협받습니다. 형은 최소한의 대우를 위해 옳은 것을 위해 싸워야 된다며 영호를 독려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가 회사에서 잘리게 됩니다. 처음에 함께하기로 했던 동료들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결국 둘만 남아 투쟁하다가 사장을 만나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어머니는 둘을 나무라지만 아버지는 훌륭한 일을 했다며 두둔합니다. 어머니는 영수 영호가 인쇄공장에서 잘려 놀고 있기 때문에 영희가 집을 나갔다며 한탄하고 형은 괴로워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언제나 형 영수는 이렇게 생각이 깊었습니다. 아버지가 난장이만 아니었어도 형은 학자가 되었을 겁니다. 틈만 나면 책을 읽었고 영호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공책에 써놓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이런 것들이 뭔 소용이냐며 이상주의자라고 하자 형은 화를 냈었습니다. 화내는 이유를 그때는 몰랐지만 결국 우리는 난장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최근에 입주권은 22만원까지 가격이 올랐고 동사무소 앞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피와 땀을 바친 자신들이 터전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야 되는 상황. 근데 이걸 또 깎아보겠다고 흥정하는 사람들. 영희는 작은 주먹으로 영호의 등을 때려봅니다. 이때 승용차를 탄 한 남자가 25만원에 사겠다고 나서고 그날 그렇게 그들의 보금자리는 단돈 25만원에 팔리게 됩니다. 영순회뿐만 아니고 동네의 나머지 입주권 역시 모두 그 남자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날 명희 어머니는 꿔준 돈 15만원을 받고 동네를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지섭이 말대로 달에 가서 천문대 일을 할 거라고 횡설수설하고 영호는 지섭에게서 받은 책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원래 영호 가족은 철거일 전날 떠나려고 했지만 영희가 사라지는 바람에 요 며칠간 악몽 같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결국 영희를 찾지 못해 떠나지 못하고 철거일 당일 아침이 돼버린 겁니다. 아침에 지섭이가 고기를 사들고 오고 난장이네는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철거원들이 들이닥치고 그들이 휘두르는 해머에 집이 헐리기 시작합니다. 지섭은 철거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피투성이가 되고 아버지는 들고 있던 책을 형에게 주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거실 시계가 새벽 4시를 알리고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옆에 남자의 입과 코에 약을 묻힌 수건을 갖다 댑니다. 그 남자는 영희네 집 입주권을 사들인 사람입니다. 처음 동사무소에서부터 영희에게 추파를 던졌었는데 집이 팔리던 그날 자기 집 입주권을 되찾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그 남자 차를 타고 따라온 겁니다. 그는 영희에게 어떤 경우에든 안 돼요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그의 집에서 살게 해줍니다. 그의 집은 부자였고 그의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 더 큰 일을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지옥 같던 삶과는 완전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낮에는 그의 회사에서 신문 스크랩 등 간단한 일을 하고 밤에는 그 남자의 잠자리 상대가 되어줍니다. 그가 사들인 입주권을 45만원에 팔아 엄청난 수익을 남기는 것을 알고 영희는 경악합니다. 그날 밤 꿈에서 어머니가 보이고 그녀를 꾸짖는 말에 잠에서 깨게 된 겁니다. 남자가 잠든 틈을 타 금고를 열고 자기 집 입주권과 돈을 훔쳐 달아납니다. 택시를 타고 영희네 동네 동사무소로 가는데 거기 직원들이 영희를 알아보고 수군댑니다. 의아해하는 직원에게 표찰, 개고장과 함께 아버지 신상을 적은 서류를 냅니다. 직원은 철거 확인원에 직인을 찍어주며 동네 윤신의 아주머니를 찾아가면 가족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알려줍니다. 미열로 어지러운 몸을 이끌고 주택공사로 가서 아파트 신청 및 돈 납부까지 마치고 시내 아주머니 집으로 갑니다. 동네는 벌써 우리 집, 이웃집, 방죽, 벽돌공장 등 그들이 살아왔던 흔적들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넓은 공터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주머니는 아픈 영희를 간호해주며 그간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가족 모두 영희를 찾아다니다 집이 헐린 후에 이번엔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성남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결국 벽돌공장 굴뚝이 헐리는 날 아버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굴뚝 속으로 떨어져 죽은 채 철거 반원들에게 발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일어날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혼미한 정신 속에 헐린 집 앞에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서 계시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들쳐업고 골목을 돌아 나옵니다. 까만 새공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고 아버지는 벽돌공장 굴뚝 위에서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희는 오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부르는 악당은 죽여버려. 가슴 터질 듯 북받쳐 오르는 우리 사회의 이면입니다.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한켠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난장이나 손가락질 받으며 그의 자식들까지 대를 이어 가난과 고통을 되물림합니다. 이런 고통을 끊고자 발버둥 치며 일하고 또 일하고 죽도록 노력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은 쉽사리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가진 자들을 위한 사회 구조가 그들을 더욱 무겁게 짓누를 뿌립니다. 작가 조세희 님이 1975년부터 3년간에 걸쳐 발표한 연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중에서 4번째 이야기입니다. 난장이로 대변되는 가난한 소외계층의 삶을 통해 70년대 고도 산업화에 따른 어두운 이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78년 초판 이후 지금까지 한국 문학사 최초 300세가 넘는 스테디셀러이기도 합니다. 작가가 70년대 비판했던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가 2009년 용산 참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에 더욱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